원하는 부를 얻기 위해 적당히 합리적인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이성적인 것이 좋을까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목차 제목 중 하나였던 이 질문에 이끌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저의 답변은 적당히 합리적인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이성적인 삶을 원해도 예상을 늘 빗나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 커리어 대부분을 보냈던 경험상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타이슨의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하기에 철저히 이성적인 것보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이 상황에 대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재무의 영역이 아닌 심리의 영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돈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경영, 일, 삶의 목표 달성 등에서도 책의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신의 의도나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순간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 때 적게 잃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삶에 많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책에서는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파국은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사업 초기 경영의 원칙 중에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직원들에게 1년 동안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싶다는 보수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마진은 돈이나 성과를 내는 것만큼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인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 챕터에서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건강, 인간관계, 창의성, 자율성, 심리적 안정감 등도 돈과 같은 화폐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삶의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희생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정의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와 너무 비슷해서 와닿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부자의 정의입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하면서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상을 행복하게 살 만큼 일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주제가 다르지만 책의 내용을 곱씹어 볼수록 각 주제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주제는 돈에 대한 심리를 넘어 인생을 조금이나마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자세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것을 꿈꾸는 저에게는 대부분의 주제가 회사의 경영이나 리더의 덕목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돈, 성공, 행복 등은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